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최신 기종일수록 더 안전할 것 같나요? 사실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매우 튼튼해요. 가장 오래된 기종 중 하나인 보잉 737-200은 40년 전에 처음 운행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하루 3-4번씩은 하늘을 누비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행기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역한 항공기를 위한 몇 가지 처리 방법이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은 간단히 말해 큰 저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묘지를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간단한 저장고라고? 아마 안 되겠죠? 여객선을 보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기후가 건조한 사막이에요. 비행기가 빨리 녹슬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래 폭풍이 불거나 공기에 소금 함유량이 없어야만 해요. 게다가 큰 비행기가 들어갈 만한 저장 공간을 포함해 긴 활주로와 비행기를 수리하고 분리할 시설이 주변에 마련되어야만 하고요. 미국 남서부에 퇴역 항공기들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그리고 뉴멕시코 지역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적당한 곳이 있어요. 2013년에 테루엘이라는 스페인 도시에 해당 지명을 딴 테루엘 공항이 지어졌어요. 공항은 지상에서 약 1km 높은 인적이 한적한 장소에 지어졌고 평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를 띠고 있어서 비행기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이었죠. 이미 그곳엔 100여 대가 넘는 비행기를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2배 정도를 더 저장하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고 있죠. 테루엘은 일반 비행은 운영하지 않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비행기 저장고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비행기의 경우 기체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될 때까지 대기하게 돼요.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더 오래 머물러야 하죠. 어떤 경우 수리를 받거나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간단한 저장소죠. 이곳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분해된 채로 머물게 됩니다.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재가공을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집니다. 오래된 비행기에서 남은 부품들은 항공묘지인 애리조나의 데이비스 몬탄 공군 기지에 보관됩니다. 상업용 여객선을 제외하고도 약 4,400여 개의 다른 운송수단이 있는데 그중엔 40대의 우주선도 있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항공묘지일 거예요. 비행기 좀비가 실제로 있다면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보통 수리공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는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다른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재료가 가득한 보고로도 알려져 있어요. 항공기의 주인이 더 이상 비행기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먼저 골라내요. 예를 들면 엔진이나 항공전자기기들, 연료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 브레이크, 그리고 기체를 이루는 부분들 말이에요. 에어 셀비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대식 비행기의 95%는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간혹 기체와 재활용이 안 되는 부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 가치 없이도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종석은 파일럿 훈련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고 기내는 스튜어디스들과 소방관 그리고 공군 보안관의 훈련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비행기는 특수 업체들이 분해합니다. 해당 업체는 분해 이외에 비행이 가능한 여객선에 한해서 수리도 도맡고 있어요. 그중 하나인 브리티시 에어 셀비지 인터내셔널은 엔진을 취급하는 일에만 약 200에서 400만 달러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그건 오래된 비행기 비용의 약 85%나 되죠. 퇴역 비행기는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찾고 있어요. 설마 제작사들이 촬영할 때 진짜 비행기에서 찍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를 위해 만든 비행기 추락 현장을 재현한 야외 세트가 있어요. 영화 제작을 위해 상업용 보잉 747 항공기를 구매한 뒤 부품별로 나뉘어서 유니버셜로 옮겼죠. 이 항공기를 사는 데에 6만 달러가 들었어요. 오래된 747 기종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선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운반료는 그것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운반에 동원된 트럭과 경찰 인력, 헬리콥터 등을 다 합하면 약 20만 달러가 들었어요. 제작이 끝난 후에도 촬영 당시 만들어두었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했어요. 이제 스튜디오에 가면 이 촬영장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직접 보면 꽤나 멋지죠. 퇴역한 항공기의 가장 멋진 최후는 역시 박물관 전시회에 참여하는 건 아닐까요? 특수항공박물관에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위치한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이나 독일 진스하임에 위치한 자동차 기술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운송수단에 대한 박람회에 초청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운영했던 초음속 상업용 여객선인 콩코드와 러시아의 Tu-144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에요. 가장 다양한 비행기 컬렉션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는 뉴욕에 있는 인트레피드 해양항공 우주박물관입니다. 원래는 항공모함이었지만 인트레피드 박물관으로 새 단장했어요. 게다가 이곳엔 미국 군용 제트나 함선이나 F-35 콩코드뿐 아니라 우주선도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셔틀이나 소유주도 있어요. 이 거대한 항모는 허드슨 강에 있는 86번 부두에 정박해 있고 뒤로는 맨해튼의 고층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비행기는 세계 곳곳에서 기념물로 이용되기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작은 군용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파일럿의 영웅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간혹 큰 여객선도 항공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리기 위해 남겨지기도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구식 비행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레스토랑이나 전시장으로 말이죠. 스톡홀름에 있는 알란다 공항 근처에는 호텔로 리모델링된 보잉 747-200 모델이 있어요. 그 숙소는 지금 STF 전보 호스텔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기종은 1976년에 처음 비행을 했고 해당 비행기 모델을 소유하던 항공사가 파산한 2002년까지 운행했어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쭉 이 비행기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현재 저 호텔에는 호스텔식의 숙소와 화장실이 딸린 각 방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이곳의 가장 특별한 방은 조종석이에요. 이 특실에 머무는 손님들은 화장실도 혼자 쓸 뿐 아니라 비행장이 훤히 보이는 발코니도 독차지할 수 있어요. 은퇴한 비행기 안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특별하다고요? 그럼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취리히 공항 근처에는 런웨이 34라는 항공 레스토랑이 있어요. 1957년에 만들어진 대형 소련제 여객선 위에 지어진 주차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빈티지 모델은 제작된 지 60년이나 된 록히드 컨스텔레이션으로 코니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이 모델은 트럭에 실려서 메인 주부터 뉴욕까지 옮겨진 후 TWA 호텔이 공들여 만든 특별한 바 겸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코니는 30년의 운행을 마치고 1986년 메인주에 위치한 한 지역 항공사에게 팔렸어요. 그 항공사는 코니를 어번 루이스턴 공항으로 운반해 다시 비행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운행하기 전 다른 코니들을 수리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부품이 팔렸어요. 그러다가 TWA 호텔에 의해 새로 태어났죠. 더 드문 경우는 코니와 같이 오래된 기종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록히드 컨스텔레이션의 마지막 정규 비행은 5월 11일 1967년에 이루어졌어요. 이 기종이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서 파리를 비행하기 시작한 지 21년이 지난 후였어요. 소형 화물 운반이나 주기적인 물품 배송 등의 일은 90년대 초까지는 맡았지만 컨스텔레이션으로 대비되는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들의 시대는 곧 저물었어요. 그 이후 터보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업계에 투입됐어요. 훨씬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오래 쓸 수 있죠. 850여 대의 코니 중 몇 대는 록히드 컨스텔레이션 박물관으로, 그리고 그 중 한 대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은퇴했어요. 아무도 코니를 다시 공중에 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격스럽게도 코니의 열혈 매니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컨스텔레이션이 90년대 말까지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비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 기체는 미국에서 수리를 받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승객들을 위한 단거리 비행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비행 티켓을 구매하면 바젤 공항에서 출발한 후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모든 역사를 배우고 1950년대에 승객들이 겪은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해당 프로젝트는 SCFA 혹은 슈퍼 컨스텔레이션 협회라고 불리는 단체와 브라이틀링 시계회사가 지원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브라이틀링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프로젝트는 무산되었어요. SCFA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지켜낼 여력이 없었고 곧 코니의 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죠. 결국 모든 건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에요. 언젠가는 전부 간단한 저장고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혹시 비행기로 만든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